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2016 과정 2회차 학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2회차에서는 저번 시간에 기출문제로 받았던 2021 112회차 중 G12-11A 요 PDF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 작성 요령, 전체 구성 및 마스터 작업 알아보기, 콘텐츠 최대화와 맞춤 확인, 이런 내용 위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거 중에 2021년 112 여기서 문제 요거 가지고 지금 열어놨어요. 요거 프린트 하나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지를 딱 받아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시험 시간은 60분. 여기서 중요한 건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입력하셔서 다원 폴더는 내 PC에 가면은 문서방에 ITQ 폴더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장하셔야 됩니다.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성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작업을 아무리 잘했었더라도 실격이죠.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그래서 파일명은 8자리, 수험번호 8자리랑 다시 본인 이름 이렇게 확장자는 알아서 붙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작업한 다음에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네. 보통 작업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답안 전송은 매번 할 필요는 없고 좀 많이 됐을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번호랑 성명 요거 잘 알아두셨다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TQ 강의한다는 거 요거 잊어버리시지 마고요. 네. 수험자 유의사항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고, 답안 작성 요령 맨 똑같아요. 이거는 다 매번 똑같아요.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나중에 수험 프로그램 가지고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항상 A4로 하셔야 됩니다. A4로. 그래서 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 슬라이드 A4를 안 하고 하시면 문제가 좀 생기죠. 해놨던 내용들이 슬라이드에 맞지 않거나 아무튼 작업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그래서 시간이 가뜩이나 없는데 시간이 낭비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슬라이드 크기부터 해내셔야 됩니다. 작업을. 또 슬라이드 총 개수는 6개로 구성해서 하셔야 되고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편한 것부터 하시면 돼요.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문제지는 흑백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컬러로 나오긴 하는데 문제지를 받았을 때는 이런 게 다 흑백이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과 비슷하게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작업한다.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그림자, 외곽성 을 정할 경우 감점한다.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합니다. 슬라이드 1에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표지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안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2번, 6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지 슬라이드 마스터 변수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변수가 생겼을 때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요것만 편협적으로 그 ITQ에 있는 기능들만 계속 하면 시험장에서는 변수가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세부 조건, 번호, 점 선언은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런 거는 조건에 대한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매긴 거기 때문에 작업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작업하시면 안 돼요. 또 각개체의 위치는 오른쪽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기 슬라이드를 잘 보고 이런 위치, 이런 위치들이 있죠. 이런 걸 좀 잘 선정해서 이거랑 거의 흡사하게 나오도록 작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반드시 내 PC 여기에 시험장에 가면은 픽처방에 넣어놨어요. 우리도 넣어놨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문서방에, ITQ방에, 픽처방 이걸 넣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Q 폴더 만들고 픽처 다운로드 받았던 거 풀어놓은 거 있죠?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과 수험자 유의사항은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기출문제 풀 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전체 구성 60점,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요걸 잘 보고서 작업을 빼먹지 않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정답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목은 굴골 굴림, 가운데 맞춤, 도형 선 없음, 하단 로고는 로고 3번을 넣으셔라, 또 투명색 설정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슬라이드를 꺼낸 다음에 그 A4 용지로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먼저 해 놔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디자인은 요걸 보고 하셔야 되겠죠. 이걸 보고 슬라이드 2번을 보고 이 도형을 넣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열어야 되겠죠. 취소해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고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오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 이 상태에서 파일명을 먼저 주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찾아보기. 그래서 문서방에 가보면 ITQ 방이 있다 그랬어요. ITQ. 여기다가 자기 수험번호 보고 편의상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고 다시 하고 본인 이름 한번 넣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이름.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요거를 저장 이렇게 나오죠. 처음 해야 될 게 A4 용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디자인에 슬라이드 크기 매번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A4 용지를 지정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컨텐츠를 어떻게 맞추겠냐 이게 나와요.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이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줄여서 요거는 사진을 최대한 해가지고 표현하겠네요. 이거는 사진을 슬라이드에 최대로 맞춰서 요거는 좀 줄여서 이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지금 A4 용지를 맞춰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최대한나 맞춤 확인이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 요거는 잠깐 내비로 두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모르고 그 디자인에서 A4 용지를 안 하고 빠른 마음에 빨리 작업할 마음에 저만 해볼게요. 슬라이드를 꺼내고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마스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기 가서 이렇게 마스터를 했습니다. 마스터를 제목 마스터로 들어갔죠. 그래서 도형에다가 도형은 홈에도 있고 삽입에도 있거든요. 삽입에도 있어요. 그럼 도형을 제가 하나를 그려 볼게요. 갈매기형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렸고 또 여기다가 육각형 또 홈탭이나 삽입탭 가면은 육각형 요거죠. 이렇게 해서 대충 모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색깔은 이걸 좀 흐리게 할게요. 도형 채우기 이렇게 좀 흐린 거로 얘는 좀 진한 거로 이렇게 하고 일단 마스터 복귀를 나왔어요.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만 하고 있어요. 저만 할게 그냥 연습용이기 때문에. 이미디어로 그냥 연습이니까 최대화 이건 최대화라고
콘텐츠 작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콘텐츠 작업, 이거는 최대화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하나는 맞춤, 네, 그럼 됐죠? 맞춤 작업.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그러니까 A4 용지로 하는 걸 까먹게 되면 이제 이 작업량이 많아지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A4 용지 이거로 하겠죠. 확인. 그럼 얘는 맞춤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맞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약간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질, 좀 변하죠. 이렇게 좀 변했어. 여기 맞춤 작업이고, 또 하나 꺼내 볼게요. 최대화. 이걸 꺼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A4 용지를 못 맞췄기 때문에 A4 용지 확인. 이번엔 최대화. 그리고 큰 차이점은 없네요. 그 도형 넣었을 때가 요 정도고,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넣었을 때 그런 거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결론은 A4 용지로 해야지 내가 작업한 이게 안 흐트러진다, 이걸. 내가 이런 도형이나 그림을 넣었을 때 또 재작업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걸 보여드리니까 A4 종이로 만드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셔라. 예,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변경돼 버린다. 그러면 또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이렇게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더 생기니까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릴게요. 콘텐츠 맞춤이든 확대든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에서 디자인에서 여기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하면은 아까 맞춤이나 컨텐츠를 최대화나 맞춤 확인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까먹고 했을 경우에는 A4 용지로 맞출 때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작업량이 늘어날 수 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슬라이드를 이제 6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를 치게 되면 또 엔터 6장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슬라이드 추가 제일 쉽게 하는 게 엔터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요, 새 슬라이드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엔터를 또 더 눌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우는 것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딜리트 이렇게도 지워집니다. 딜리트 이렇게도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 딜리트 엔터하면 6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셔야 돼요. 근데 모범 담화는 또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6장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2번부터 여러 장을 선택할 때는요 Shift 누르고 6번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레이아웃을 제목만 이거로 바꾼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다 제목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보기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간 거죠. 작업을. 거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는 디자인 할 때 쓰거든요. 디자인. 디자인 할 때 쓰는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한 거는 다른 슬라이드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줄어요. 그래서 ITQ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 물어본다. 그럼 여기를 딱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 중에 어디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목만 있는 슬라이드로 눌러져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닫기 하고 나가 볼게요. 지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6장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누르고 여기는 슬라이드가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예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새 슬라이드를 눌러 보시면 여기를 눌러 봤습니다.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제목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구역, 제목만, 비화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슬라이드를 꺼내서 쓸 수 있고 혹은 이 슬라이드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슬라이드로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스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슬라이드 종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추가한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이거 슬라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꺼낸 다음에 이렇게 레이아웃을 제목만으로 변경해가지고 마스터를 간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 지웠어요. 여기서 새 슬라이드를 제목만으로 이렇게 눌러. 제목이 나왔죠. 그럼 또 눌러. 엔터 엔터 엔터. 이렇게 하면은 제목만이 있는 거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지웠습니다. 또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제목 및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나왔어요. 또 2번을 누르고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마스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2번에서 6번까지 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야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 그러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화면에서는 슬라이드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 해가지고 이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자식 역할을 하는 구조로. 그래서 지금은 뭐가 선택이 돼 있어요? 여기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가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에서 마스터를 디자인을 주게 되면 슬라이드가 제목 및 내용이 있는 데만, 제목 및 내용이 있는 슬라이드에만 그 디자인이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목만 요거로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은 이 슬라이드 꺼냈을 때만 디자인이 먹는 거죠. 네.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오피스 여기 요걸 누르면 이제 여기가 표시됐다는 뜻이죠.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에서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기다 하겠죠. 여기다 해서 어떤 슬라이드를 꺼내든지 간에 디자인이 먹히게, 예,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것도 연습용이니까 해보면 이건 뭐 안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탭에 가서 아까처럼 제목은 이렇게 가지고 위에다 맞출게요. 위에다 맞추고 끝에도 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해놓고 삽입해서, 아니 홈탭이 쓰기가 더 편하다 그랬죠. 홈탭에서 갈매기 수장 뒤에 들어가 있는 도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가운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하겠어요. 그리고 반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반 정도 됐죠? 눈금이다. 안내선 오른쪽 누르시면 지금 눈금자는 나와 있고 안내선까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안내선.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안내선은 이건 그냥 없애버릴게요. 마스터에서는 왜 안내선이 안 보이네. 다음 이렇게 해놓고 또 육각형 요 모양, 육각형 요걸로 해야 되겠죠? 지금 마스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홈에 가보면 육각형 나중에는 도형 이게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 갈매기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랑 이렇게 그렸을 때의 모양이 전혀 다르죠. 예.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육각형 눌러서 얘는
좀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흐리게 채우기 가서요. 좀 흐리게. 하나는 진하게. 좀 맞추고. 됐죠? 또 뒤에 텍스트 입력창 찍고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시면 글씨가 가운데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나 이런 걸 맞추라 그랬죠. 맞추라 그랬어요. 일단 요 정도로 더 할 게 있던데요. 그럼 이렇게 봐보면 대충 했습니다. 봐봐요. 다른 슬라이드까지 다 이게 영향을 미쳐서 나오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긴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표지에는 안 나와야 되니까 표지도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로 여기를 다시 누르고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하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보기 닫기를 누르고 나오면 나가볼게요. 예. 이렇게 1번에는 안 돼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까지 다 돼 있죠. 그리고 어느 슬라이드를 꺼내든지 간에 제목만을 꺼내도 나오고 또 비나면을 꺼내도 나오고 이렇게 어떤 슬라이드를 꺼내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 지었어. 또 이렇게 해볼게요. 6개를 해놓고 일단 또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렇게 가요.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면 밑에 있는 게 뭐예요? 표지, 제목 및 내용, 또 기타 등등의 여기 갖다 놓으면 이름이 있습니다. 구형 머리글 레이아웃 해서 여기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엔 여기 있는 거를 잘라내요. 잘라내면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왔을 때 어느 슬라이드가 눌러져 있는 거냐면 제목 및 내용에 눌러져 있는 거죠. 여기다가 작업을 해도 돼요. 이거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넣기 했죠? 그러면은 슬라이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제목 및 내용에 우리가 쓰는 슬라이드는 지금 제목 및 내용만 있는 거예요. 제목만 내용. 그래서 이제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나가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를 여기다가 안 하고
만약에 레이아웃을 제목 및 내용에다 했다, 여기다가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했다. 제목 및 제목만 있는 슬라이드를 꺼내서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스터를 해줘야 되죠. 마스터를. 그래서 표준 답안은 여기다가 했어요. 여기다 해도 되고 어디다 해도 됩니다. 마스터는 어디다 해도 되는데 그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예. 그래서 새 슬라이드를 꺼냈을 때 왜 이 디자인이 반영이 안 되는지는 지금 설명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에다가 디자인을 해놓으면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어떤 거랑 상관없이. 근데 어차피 그거는 일단 알아둬야 되는 거고,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기다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 해도 돼요. 어차피 5개 슬라이드를 요거로 꺼냈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으로 그냥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다 했다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요 표지 및 내용을 배경 그래픽 숨기기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제목 및 내용에다가 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가 이런 거구나. 이게 처음 하면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이 정도 하면 마스터의 설명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도형이 원래 이렇게 선택하고요. 2개 선택해서 도형이 선이 없어야 되거든요. 도형 윤곽선 서식으로 오시면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셔요. 윤곽선 없음. 윤곽선 없음으로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서 하시면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제목 슬라이드 하단 로고 이런 거 할게요. 그리고 계속 이제 하나 또 찍고요. 테두리가 없는 선 없는 거로 이 도형을 나가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거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지금 해놓은 서식으로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테두리나 이런 거 면 없거나 막 이런 거 할 때요. 내가 다른 도형을 그렸을 때 이 도형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후속으로 그리는 도형들은 지금 내가 해놓은 서식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도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 제목이 있죠. 오른쪽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그 다음에 홈 탭에 와서 가운데 정렬하고 세로 이거는 줄간격이죠. 세로는 이거는 요거로 해야 되겠네. 텍스트 맞춤해서 하겠습니다. 중간 이렇게 할게요. 중간 좀 안 맞으면 약간 내릴게요. 이 정도로 하면 맞으려나. 방향키로 하셔도 돼요. 방향키로. 그 다음에 제목이 선택이 돼 있고 글꼴체가
굴림. 굴림은 여기 글꼴체에다 하고서 찍고 굴림 이렇게 하고 엔터. 또 40pt라고 했거든요. 40 엔터. 또 글씨 색깔 여기 눌러서 흰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스터에서는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 편집 화면에 가서 글씨를 쓰면 굴림의 40포인트의 흰색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다음 하단 로고는 픽처방의 로고 3 여기 밑에 바닥글이랑 연어릴이랑 요거는 지울게요. 두 개 찍고 딜리트해서 지워요. 지우고 삽입에 가서 그림에서 문서방, 픽처방 이렇게 오는 거죠. 문서방에 ITQ방에 픽처방에 로고 3 이거를 아래쪽에다가 넣는 건데요. 이거 선택하고 색깔에 가면은 투명색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매 기출만 똑같아요. 매 기출 문제마다 똑같아요. 투명 설정하고 그럼 커서가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의 이게 필터 모양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연두 색깔을 콱 찍어버리면 투명하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사방의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줄입니다. 줄이고 왼쪽 하단에 이거는 슬라이드를 보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이걸 보고 해야 돼요. 여기 하라 그랬죠? 이렇게 투명 설정하라.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 다음 여기 슬라이드 번호 다음은 슬라이드 번호 여기 슬라이드 번호 찍고 삽입에 가셔서 여기 보면 슬라이드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 넣고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체크하시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것도 매번 똑같습니다. 모두 적용. 그 다음에 약간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서 여기 와가지고요. 글꼴 색깔은 검정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이렇게 하실까요? 16포인트로. 16포인트. 요쯤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16포인트 정도로 해야지 그 시험 문제에 나온 요 검정색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돼요. 그리고 표준 답안에서도 16포인트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16포인트로 하는 거로 작업할 때마다 잊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러면 다 됐죠? 다 됐고 전체 슬라이드 구성은 다 된 것 같아요. 60점 확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1번에 가보면 여기 슬라이드 번호가 없죠? 2번에는 여기 있고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목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제목을. 그러다가 이게 또 디자인이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또 보기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면 또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어느 슬라이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꺼내온 레이아웃이 이게 다르면은 이 디자인이 했어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에다가 해놓게 되면 어떤 슬라이드를 꺼내서 작업을 하든지 간에 다 나오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물론 표지에다가도 다 나오기 때문에 표지까지 나오면 지저분해져서 여긴 배경 그래픽 숨기기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해도 틀리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다 해도 틀리진 않다. 그렇지만 여기 표지 디자인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는 또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여기 제목 및 내용에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또 제목만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마스터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죠. 네. 닫기 나갈게요.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씩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목차 이렇게 쓰고 3번에다 가서 3번 목차까지만 작업하겠습니다. 1점 전기차 이 특징 이렇게 표현할까요? 전기차 이 특징. 이거 복사해다가 컨트롤 V 2점 전기차의 종류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종류 이렇게 표현할게요. 또 5번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3점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이렇게 돼 있네요. 수소차 보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6번에 가가지고는 4점 내부 구조 및 충전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마스터까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터까지 요렇게까지 한번 작업을 해 놓으세요. 후속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마스터 연습 좀 해보세요. 그래서 변수가 나왔을 때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마스터의 실력을 연습을 해서 갖추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